자, 요즘 그 가장 싼 배터리가 살아남는다. 뭐 그 얘기는 또 가장 싼 전기차가 또 많이 팔린다. 이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흐름에서 이제 LFP로 재편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우리가 투자의 방향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 LFP에 주목을 하는 게 맞을까요? LFP 현재로서는 LFP인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LFP가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시장의 입맛에 딱 맞는 가성비의 배터리가 주목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LFP인 건 맞고요. 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 발전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LMR 같은 경우도 이제 3원계 기반의 좀 더 저가 솔루션인데 그게 제대로 시장에 먹히면은 그게 훨씬 뜰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LFP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LFP를 그 오랫동안 생산해온 회사랑 비슷한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한 건 좀 쉽진 않죠.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동박, 합금박, 전고체, 소재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의 여러 가지 진보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하고 있고 네.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부여할 수 있을까요?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이제 배터리의 성능이나 내구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소재와 관련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한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배터리 업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매출이 뭐 80% 이상인데 그 회사가 배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OLED 기술도 개발을 한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들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특허로 확보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제품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부품 정도에 되는 그런 기술까지도 확보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그 협력 업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술은 가지고 있으면 내 거니까 그 기술을 나한테만 적용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그 모르겠습니다. 그 BYD 뭐 파산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살벌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에이, 우리가 또 중국산을 또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뭐 BYD 같은 아주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것들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중국 전기차, 그러니까 거기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신에너지 차라고 부릅니다. NEV.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를 합쳐서 NEV라고 부르는데 중국 NEV 시장을 보면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가 진짜 많아요. 중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누가 몇 대 팔고 누가 몇 대 팔고 있는데 거기에 탑 11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한 50개 이상의 회사가 차지하는 게 20%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해도 한 60개 이상의 회사가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앞쪽 탑 11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요. 뒤쪽에 50개 회사가 20%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는 현상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건 낭비인 거죠. 네. 일단 거기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약간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일 큰 BYD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자동차 판매가 이렇습니다. 그 1월이 이제 판매량이 제일 적고 이제 계속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12월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그 다음에 1월 되면은 다시 이제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매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BYD도 몇 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반기에 이렇게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한 10월부터 이게 플랫하게 가다가 12월에 살짝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상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고 그래서 4월인가 5월부터는 월간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판매량은 플랫하게 유지가 됐는데 생산을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고가 무지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매출 대수를 유지한 거는 저거는 밀어내게 했구나, 숫자 맞췄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엄청나게 막 느는 건 아니고,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에 중국의 BYD의 딜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지 않은 것만큼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뭔가 더 앞서 나가는 신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하면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진심인 것 같은데, 2027년 양산 계획 이걸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업체들은 뭐 좀 늦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기까지, 양산하기까지 되게 아직 기술적 그 난관들이 있다, 뭐 이렇게 다른 곳들은 판단하는 것 같은데, 삼성 SDI는 기술의 자신감일까요? 계속 고수하는 이유 뭘까요? 뭐 처음에 2027년이라고 발표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그랬는데 그걸 아직 안 바꾼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정말로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알 텐데 2027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게요. 내년 그 다음 네. 해인데. 그렇죠. 1월이라 치면 이제 1년 반 남은 거고요. 12월이라 치면 이제 2년 반 정도 남은 건데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죠. 그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굳이 따지고 보자면 그때쯤에 뭔가 예를 들어 양산을 한다. 그럼 이미 소재는 다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양산할 건지 공정도 잡혀 있어야 되고, 품질도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나 있고, 지금쯤이면은 어떤 자동차 회사의 무슨 모델에 달려서 이게 자동차에 쓸만한 성능인지 아닌지, 혹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아직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단계까지 안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들리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 계속 전고체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서 이 삼성 SDI를 쳐다보게 되는데, 지금 가장 큰 기업인 LG 엔솔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로 양산 시점을 늦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됐든 자본력이 됐든 여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에서 참 이 삼성 SDI의 이 행보가 네.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좀 어그레시브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회사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중국이나 미국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어디랑 같이 협력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중국에도 이제 자동차 회사랑 뭐 전고체 배터리 전문 회사, 그리고 아니면 배터리 회사들도 이제 우리도 전고체 배터리 합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금년 2월에 일제히 발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2027년까지 일단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자동차에 장착을 하고 거기서 성능 평가를 한 후 개선 사항 도출해서 2030년부터 소량 양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법 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삼성 SDI가 좀 어그레시브하게 일정을 내놓은 건 맞고요. 비슷한 일정을 제시했던 데로는 토요타가 있고, 그리고 퀀텀스케이프라는 미국의 이제 전고체 그렇죠. 배터리 전문 그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이 일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LG 엔솔 같은 경우도 2030년 이후로 놓고 있는데, 경쟁업체가 나보다 3년 먼저 신제품을 내놓고 그 시장을 공략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 뭐라 그럴까요? 공포적인 상황 아닙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해야 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정말로 된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 된다면. 2027년 12월 31일에 예를 들어 삼성 SDI가 양산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양산 못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그쪽 일을 하는 분들은 많이 혼나겠죠. 그러게요. 이거 진짜 비상 걸려서 진짜 어떻게 해서든 나도 2027년에 되게끔 해야 된다. 여기에 모두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진 않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진 않는 걸로 볼 때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계획이라는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 아까 도요타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요타 자동차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전고체 배터리의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토요타는 오래 했죠. 오래 했는데 올해 한 회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실제 도요타도 여러 번 그 일정을 어겼죠. 그렇죠. 양산 일정. 그렇죠. 여러 번 어겼는데 어떤 기술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회사도 처음에 모델 3 내놓을 때 우리 이때 양산할 겁니다 했는데 못했잖아요. 여러 번. 없던 거 만드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좀 연기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한 20년쯤 연기되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저 회사가 저걸 해낼 수는 있을까라는 그 의심도 사실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인 네. 것 같아요. 근데 막상이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가 모든 맞는 키처럼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것만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완벽하게 양산이 돼도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시장성에 대해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지금 뭐 삼원계가 한 300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데 이건 뭐 800, 1000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부피의 3배 이상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배터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차에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차가 가벼워져서 좀 더 달릴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생기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 불이 안 붙어요라는 거. 그러니까 네. 거기 이제 액체 전해질이 안 들어가겠는데 액체 전해질이 사실은 저기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석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니까 불은 안 붙을 수 있다. 뭐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첫 번째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기술은 만들어졌다 치고 이거를 자동차에 대량으로 빵빵 생산해서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나오고 원가를 거기 이제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낮출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또 기술 개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해도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LFP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대중화된 자동차에 전기차에 이것이 자꾸 사용이 돼야지 이게 확산이 되고 이쪽의 산업이 커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가격대들이면은 이게 되게 고급차 일부에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제품들도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죠. 그냥 지금은 정말로 흔히 쓰는 예를 들어 LCD TV 77인치 처음 나왔을 때는 77인치가 있지도 않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년 전에 당시에 제일 많이 팔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비싼 존에 있었던 LCD TV가 32인치였어요. 네. 32인치 패널이 1,000달러였고요. TV로 만들면 3,000달러였습니다. TV 가격이 그냥 300 몇십만 원 하는 거죠. 지금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제 생산성을 올리면 원가는 분명히 떨어지긴 할 텐데 문제는 거기까지 갈 수는 있을까? 그 전에 기술이 개발이 될까? 그리고 된다 치면 그게 언제일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좀 그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지금 CATL의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반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전 단계의 배터리를 통해서 뭔가 이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삼성 SDI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기술적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반고체 배터리라는 게 뭐 그렇게 엄청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쓰는 배터리는 이제 액체 전해질을 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석유 같은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배터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그거에 해당되는 물질이 고체인 거죠. 알갱이인데 그 알갱이든 뭐든 이제 전극들과 전극이 이제 전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그 사이에 뭐 리튬이든 뭐든 이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얘들이 전기적으로 접촉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전고체 배터리의 어려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중간에 액체 전해질이 있으면 그래 물이니까 그 사이를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둘 사이에 고체랑 액체 사이에 이제 접촉도 충분히 잘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고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다가 우리 액체 조금만 넣을까라는 거죠. 그 부분만 이제 살짝 좀 적셔서 전기적인 그 접촉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제한된 게 사실 반고체 배터리입니다. 네. 보통 한 5% 정도의 그 액체 전해질을 넣는 것들을 반고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그 중간 단계로 두고서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거 없이 우리는 그냥 전고체로 바로 간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의 선택인 거는 분명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그걸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안 거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결과는 어느 쪽이 성공할지도 지나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렇죠. 네.